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이용선입니다. 여수 MBC 토크쇼 뉴스앤이슈 특별기획 민선 7기 2년 반환점을 돌아보다 오늘은 마지막 순서입니다. 송기근 고흥군수 만나볼 텐데요. 고흥군은 민선 7기 2년 동안 충실하게 공약을 이행하고 비교적 매끄러운 행정을 보여주었다 이런 평가도 있는 반면에 지역사회와의 소통 부족, 갈등과 분열은 해결해야 될 과제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민선 7기 고흥군의 앞으로의 정책 방향들 송기근 고흥군수 모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군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여수 MBC 김주희 기자도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앞으로 1시간 좀 꾸려볼 텐데 본격적으로 말씀 나누기에 앞서서 고흥군 관련된 자료 화면이 있거든요. 먼저 만나보시죠. 민선 7기 출범 2년을 앞둔 고흥군. 고흥군은 지난 2년 동안 모두 113건의 취임 당시 약속했던 공약들을 비교적 차분히 풀어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고흥군은 민선 7기 5가지 주요 성과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고흥 스마트팜 혁신밸리 유치 등 지역의 굵직한 현안 사업 유치 성과를 기반으로 국도비 확보액만 8천억여 원에 이르고 공모사업 성과도 138건, 2,400억여 원 규모에 이릅니다. 또 인구 절벽 위기 속에서 추진된 인구 유입 정책들도 작지만 의미 있는 성과로 판단했습니다. 고흥 발전과 고흥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더 열심히 전 공직자와 함께 뛰고 또 뛰겠습니다. 민선 7기 고흥군 행정에 대한 아쉬움의 여론도 적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고흥군 민선 4, 5, 6기와 7기 간 과도한 선긋기는 결과적으로 행정 조직 내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고흥군 6급 공무원 교류 인사에 대한 갑질 논란은 현재 경찰 수사로까지 확대된 상태입니다. 고흥 해창만 수상 태양광 조성 사업 등 집단 민원 사업들에 대해 군 행정이 원론적 입장만 반복하면서 불통 행정이라는 평가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상식이 통하는 인사행정을 하는 소통하는 군수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지역사회는 이제 통합과 화합을 이끌어낼 수 있는 적극적인 군 행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공군이 남은 민선 7기 2년, 지역의 요구에 어떤 방식으로 화답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네, 화면으로 만나보시는 것처럼 고흥군의 여러 가지 또 현안들이 있습니다. 앞에서의 전반기 2년 그리고 후반기 2년들 함께 이야기 나눠볼 텐데 먼저 민선 7기 지난 2년간 어떠셨는지 소회를 좀 먼저 여쭤볼까요? 예, 군수로 취임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2년간은 고흥의 비전을 제시하고 변화와 개혁을 위해서 쉼없이 달려온 기간이었습니다. 보람 있는 일도 많았습니다만은 아쉬운 점 또한 적지 않습니다. 지난 2년간 전 공직자와 함께 어떻게 하면 우리 고흥을 더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인지 항상 고민하고 토론하면서 각종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했던 기간입니다. 특히 지역 발전에 꼭 필요한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중앙부처와 국회를 뛰어다니면서 과거 어느 때보다도 많은 예산을 확보한 것은 큰 성과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뛰는 만큼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자신감과 함께 국민들의 행복 지수를 높여주기 위해서는 더욱 분발해야 되겠다는 다짐의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예. 현안 하나씩 들여다보기 전에 2년 전으로 좀 거슬러 올라가서요. 국민들께 이제 약속했던 공약 사항들이 좀 있잖아요. 딱 절반점 이제 반환점을 돌았는데 공약 이행률은 어떻게 좀 평가를 하고 계실까요? 예, 제가 공약했던 게 총 113건입니다. 아마 다른 시군에 비해서 좀 많은 편입니다. 6월 말 현재 45건이 완료돼 가지고 공약 이행률은 40% 정도 됩니다. 나머지 한 70여 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약사항 중에서 이미 완료된 것은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산단을 해제한 것 같은 어떤 제도적이나 행정적으로 처리가 가능한 것들은 이미 완료를 했고 또 우리 군비로 해결이 가능한 도선요금 1,000원제, 초중고 학생 버스 100원제 같은 이런 공약들은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 특히 공약 중에서 민선 6기 때 유치하려다가 실패했던 스마트팜 혁신밸리 1,100억짜리 사업을 작년 3월에 유치했던 것은 가장 큰 성과였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역시 제 공약사항이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70여 건의 공약들도 사업의 타당성 조사를 한다든지 기본 계획을 수립한다든지 또 거기에 소요된 예산을 현재 중앙에 건의해서 확보하고 있는 이런 시기입니다. 특히 공약사항을 좀 더 잘 이행하기 위해서 외부 전문가들로 군정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위원회에서 분기별로 공약 이행사항을 점검을 하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다른 지자체에는 뭐 진행 중인 사항들도 이행률에 뭐 포함시키는 경우들도 있던데 45% 일단 보수적으로 완료된 사항만 좀 적어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쭉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전반기 2년에 대한 좀 전체적인 자체 평가도 좀 들어볼까요? 예, 제 스스로 평가하기 좀 그렇습니다만은 민선 2년 동안 비교적 순탄하게 군정을 이끌어왔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예. 작년 6월에 국민을 대상으로 민선 7기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82.2%가 잘하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답을 주기도 했습니다. 민선 7기 제가 제시했던 목표는 공미래비전 130 플랜입니다. 130 플랜이라고 하는 것은 이 숫자 1은 우리 공군의 1년의 예산을 1조 원 시대로 만들자. 3은 국민 1인당 소득을 3천만 원 이상으로 끌어올리자. 0은 인구 감소율을 제로하자 하는 내용입니다. 2018년 말 우리 공군 1년 예산이 7,020억 원이었는데 2019년 작년 말에는 8,418억 원으로 전년에 비해서 1,398억, 대략 1,400억이 증가를 했습니다. 예. 제가 제시했던 공군 예산 1조 원 시대도 제 임기 내에 충분히 달성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 공의 인구 감소 문제가 대단히 큰 현안 사항입니다. 민선 7기 2년 동안 우리 공군으로 유입된 인구가 2,700명 정도로 한개 면 정도 인구입니다. 2018년보다 인구의 감소 폭이 2019년에 10% 정도 둔화됐기 때문에 인구 감소율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반기 2년에 대한 이야기들 바로 좀 나눠볼 텐데 마지막에 언급하신 그 인구 이야기를 좀 먼저 해보겠습니다. 대표적인 인구 소멸 지역으로 고흥군이 알려져 있죠. 근데 뭐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는 인구 감소가 또 멈췄어요. 귀농 귀촌 시책이 큰 성과를 거두면서 전국 수범 사례로 꼽히기도 했는데 2,000명 넘게 또 유입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인구 소멸지라고 표현하는 것은 조금 지나친 표현인 것 같습니다. 네. 아마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발표한 인구 소멸 위험 지수라고 있는데 아마 거기에 근거한 자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소멸 위험 지수라고 하는 것은 20세에서 39세 여성 인구를 해당 지역 65세 고령 인구로 나누고 값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구 감소나 지역 소멸을 나타내기에는 제대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우리 고흥군의 인구 감소 문제가 현안 과제이기 때문에 민선 7기 들어서 인구정책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인구 유입과 인구 유출을 방지하는 정책 한 50개 정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수범 사례 몇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전국 지자체 최초로 인구정책과를 신설해서 인구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서 인구정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할 수 있었다. 이런 점을 들 수 있습니다. 둘째로는 전국 최초로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귀농귀촌 행복학교를 개설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에게 사전에 귀농에 필요한 교육을 시키고 또 실제 거기서 농업 체험을 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폐교를 리모델링했기 때문에 과거의 빈 교실들을 숙소로 리모델링해서 활용을 해주기 때문에 인기가 아주 좋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각종 정책 자금을 지원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 사랑 고흥기금 100억 원을 조성할 목표로 이미 90억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 기금으로 청년들의 취업 자금을 지원한다든지 또 자기 부모의 가업을 승계할 때는 가업 승계 자금을 지원해 주고 귀양 청년 부부에게 정착금 또 주택 자금 지원 이런 여러 가지 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지난 6월에 농식품부 해양수산부 통계청이 공동으로 발표한 도시민의 귀농인 수가 우리 고흥이 전국 1위로 그렇게 발표가 되기도 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인구 정책이 아무래도 고흥군의 가장 큰 또 현안이기 때문에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더 이어가 보면 김주희 기자께서 또 취재를 하시면서 궁금한 사항들이 더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군수님께서도 앞서 말씀하셨지만은 다양한 이런 인구 정책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고흥 지역은 이미 인구 문제가 심각한 문제다라는 것을 방증하는 내용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로 지난 1966년에 23만여 명이었던 고흥군 인구가 지금 현재 6만 4천여 명으로까지 감소한 상태인데요. 그런데 최근에 유의미한 통계 결과가 한 가지가 나왔어요. 그게 이제 고흥군의 인구 감소율이 제로가 됐다. 6월 달 기준으로 해서 제로가 됐다는 건데 이 부분 상당히 유의미하게 평가하고 또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데요. 군수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저도 매우 의미 있는 자료라고 봅니다. 우리 고흥의 인구가 1년에 대략 1,000여 명씩 감소해 왔습니다. 매월 통계를 내고 있는데 월로 보면 한 80에서 90명 정도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지난 6월 말 고흥군 인구가 6만 4,336명인데 5월 말 인구수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6월 말 현재 인구가 한 달 전인 5월 말에 비해서 감소율이 제로가 됐습니다. 이렇게 인구 감소가 제로가 된 것은 아까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린 인구 정책 5개년 계획들의 여러 가지 정책들이 서서히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유의미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게 한 달에 멈추지 않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제로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인구 정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뭐 감소가 제로가 되면 좋겠지만 플러스가 되면 더 좋은 일이니까요. 예, 말씀하신 그런 인구 정책들이 조금 더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를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인구 이야기만 또 계속할 수는 없으니까 다른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면요. 스마트팜 혁신밸리 유치도 대표 성과 가운데 하나인데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고 전망은 또 어떻게 하고 계신지 좀 여쭤볼까요? 예,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고흥만 간척지 33헥타에 1,100억 원 정도 투입되는 대형 국책 사업입니다. 현재 기반 조성 사업으로 논이기 때문에 좀 복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복토 사업, 또 도로 개설, 농배수로 주차장 이런 기반 조성 사업은 금년 9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또 핵심 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청년 보육센터, 또 힐스 원실, 농기자재 실증 단지는 금년 8월까지 설계를 마무리하고 10월에 착공을 해서 내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의 가장 핵심이 되는 사업은 청년 창업농 육성입니다. 그래서 교육 대상자 52명을 이달 말까지 선발해서 9월부터 20개월간 교육을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팜 혁신밸리에 나중에 필요한 그 전문 인력 또 연구 인력 확보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순천대학교 공동으로 스마트팜 혁신밸리 안에 스마트 농업 대학원이라고 할 수 있는 그랜드 ICT 연구센터를 중앙부처로부터 유치해서 내년부터 8년간 213억 정도가 투자될 예정입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이 완공이 되면 우리 고흥군이 미래 첨단 농업의 중심지가 되고 또 고흥군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선 농가 소득에 큰 도움이 됩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에서 뭐 딸기, 토마토, 멜론, 만감류 이런 아열대 작목을 재배할 예정인데 이런 작목에 대한 재배 기법 또 영농 일지 이런 거를 빅데이터로 분석을 해서 최적의 생육 환경을 찾아내 가지고 농가에 제공을 해주면 농업 생산성이 한 30% 정도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농가 소득 증대에도 기여가 될 겁니다. 특히 이 보육센터에 교육을 받은 청년들이 나중에 우리 고흥에서 창업을 하게 되면 일자리 창출이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역사회 해묵은 수거원 위주 SOC 사업도 가시적인 성과를 보였다는 이런 발표인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해묵은 수업 SOC 중에 도로 개설이 있습니다. 네. 뭘 2개 정도만 말씀드린다면은 동일면 덕양강 농어촌도로 102호선이 있는데 동일면과 복내면을 왕래하는 군내버스가 하루에 12차례 왕복을 합니다. 그런데 15년 전부터 200m 구간이 비포장 도로여가지고 그 지역을 통하는 버스 승객들이나 수용차를 이용한 분들이 매우 불편했습니다. 경기도 과천에 거주하신 분 소유 토지가 있어서 그동안에 승낙을 안 해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군수에 취임해서 반드시 이걸 해결하자 해서 우리 군청 공직자들이 과천에까지 토지 소유자를 수차례 찾아가서 이에 설득을 시켜가지고 결국 승낙을 받아서 깨끗하게 15년 만에 개통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도양과 북촌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거기는 35년 전에 개통한 도로인데 한 400m 구간이 1차선으로 좁아가지고 양쪽 건물 사이에 이렇게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다 맞은편에서 차가 오면 차 한 대가 후진을 해야만 서로 비킬 수 있는 이런 아주 불편한 도로였습니다. 이 주변에 있는 토지 소유자에게 제가 직접 열심히 이해 설득을 시켜서 토지 매입을 해서 35년 만에 이 400m를 2차선으로 확 포장을 해서 도양 은민들이나 인근 마을 주민들 또 관광객들이 아주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15년, 35년이면 뭐 해묵은 수건이 맞기는 맞네요. 예, 네. 잘 해결이 됐다고 하니까 다행이고요. 드론 산업도 고흥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고흥만 간척지 일원이 4차 산업의 핵심이라고 있는 드론 산업의 중심지로 주목받고 있는데 향후 전망은 또 어떻게 하시는지요?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고흥군은 이 고흥만의 넓은 간척지가 있고 또 바로 앞에 바다가 있고 그래서 전국 최대 규모의 직경 22km가 가는 비행 시험 공역이 있고 또 바로 인근에 항공센터가 있어서 드론 산업이 아주 최적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드론 산업 육성을 위해서 국비 한 200억을 투입을 해가지고 드론 지식산업센터를 건설 중에 있습니다. 작년 12월에 착공해서 내년 6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현재 공정률이 26%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드론 지식산업센터가 완공이 되면은 그 센터에 드론 관련 업체 한 25개 정도가 입주를 해서 드론에 관한 연구 기술 개발, 또 시험 성능 평가 이런 걸 하게 될 겁니다. 특히 드론 지식센터에 드론 관련 기업 유치를 더 촉진하기 위해서 지난 6월 달에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인 5G 기반 드론 활용 스마트 영농 실증 사업 지구로 우리 고흥이 선정이 됐습니다. 네. 이 사업도 국비 164억 원이 투입이 될 예정입니다. 또 그 바로 인근에 4만 평 규모로 드론 특화 단지를 조성을 해서 드론 제작 업체들이 거기에 입주를 해서 드론 제작 생산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9월 중에는 실시 계획 용역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 고흥이 드론 산업의 중심지가 되고 청년 일자리도 창출하고 지역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선 7기 전반기 지난 2년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 사실 뭐 끝난 건 아니죠. 뭐 쭉 이어져 오고 있는 것들도 굉장히 많아서 이어서 앞으로의 과제들도 함께 정리를 좀 해볼까 하는데 내년입니다. 항공우주연구원의 누리호 발사가 이제 계획이 돼 있는데 고흥군에서도 지역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좀 뭔가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이야기들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내년에 우리 국내 순수 기술로 개발된 한국형 발사체인 누리호가 발사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뭐 항우연에서 지금 열심히 뭐 연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나로 우주센터에서 이런 누리호가 됐든 뭐 다른 게 됐든 하여튼 우주체가 발사가 되면은 전 국민의 관심을 갖게 되고 또 많은 관광객이 그 장면을 보기 위해서 올 겁니다. 우리 고흥군에서는 이런 걸 계기로 해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는 게 또 주어진 과제입니다. 그래서 관광객이 왔을 때 또 보여줄 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나로 우주센터 입구에 우주과학관이 있는데 전시견이 좀 미흡합니다. 그래서 이 전시견을 더 보강 확장하기 위해서 이미 국비 63억을 확보를 해서 실시 설계를 완료를 해서 금년 11월에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 우주과학관 인근에 약 14만 평방미터의 넓은 부지에 우주와 관련된 교육, 체험, 놀이, 휴양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우주 테마파크를 조성하기 위해서 지금 중앙부처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나로 우주센터는 보안상의 문제로 일반인들 출입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나로 우주센터와 협의를 해서 앞으로 일정 구역에 한해서 개방을 해서 나로 우주센터에 오는 관광객들이 직접 우주센터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를 볼 수 있도록 함으로 인해서 관광객을 더 유인하는 촉진제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금 세계적으로 떠오르고 있는 초소형 발사체 개발 사업이 관심사입니다. 이 초소형 개발 사업은 민간이 개발을 하기 때문에 많은 초소형 발사체를 개발해서 자주 쏠 수가 있는 이런 발사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민간 주도 이런 개발이 빨리 이루어지도록 우리 군에서도 과기부하고 계속 협의를 해나가고 있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또 자주 발사하다 보면은 관광객 유치와 우리 관광 소득에도 도움이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예.
아무래도 관광 정책과 좀 밀접한 연계가 있는 사업인 것 같은데 연장선으로 고흥여수간 또 연륙 연도교가 개통이 됐습니다. 관광객분들도 참 많이 찾고 있다, 차도 많이 막힌다 이런 이야기를 저도 많이 들었었는데 김주희 기자께서 관련 내용 정리를 좀 해주시고 질문도 좀 이어주실까요? 네. 지난 2월 28일이었죠. 여수와 고흥을 바닷길로 잇는 17km 구간의 연륙 연도교가 개통이 됐습니다. 네. 이 도로가 이제 개통이 되면서 이제 하루 최대 10,000여 대가 넘는 차량들이 이 도로를 이용하면서 앞으로 향후 관광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는데요. 현실적으로는 아직 풀어야 할 과제들도 적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도로만 생겼지 연계 관광 콘텐츠가 굉장히 부족한 상태고요. 또 다리를 건너서 고흥으로 진입한 이후에는 이 도로 여건들이 열악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불편함을 많이 겪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제 단기적으로 또 중장기적으로 이런 대책들이 좀 필요하지 않냐라는 지적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럼 군수님 어떻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보관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 지난 2월에 우리 고흥과 여수가 연륙 연도가 개통이 돼서 금년을 고흥 방문회로 지정을 해서 사실 대대적인 홍보를 했습니다. 그랬죠. 안타깝게도 코로나19 때문에 금년에 관광객이 많이 줄어들어서 걱정을 했습니다만 뭐 최근에는 다시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우리 고흥이 청정지역으로 알려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관광 콘텐츠를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고흥 출신 유명 인물들을 관광 자원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박치경, 김일성 선수의 추모 조각 공원을 만든다든지 또 동요 작가 목일진 선생, 우리 초등학교 때 따릉따릉 자전거 동요가 있습니다. 네. 이 동요를 작곡하신 분인데 목일진 선생을 기념해서 자전거 거리를 만든다든지 또 고흥 출신 천재화가 천경자 화백의 작품을 모티브로 해서 우리 고흥을 미술 중심으로 도시로 만들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 우리 고흥은 잘 아시다시피 천혜의 자연 환경이 있기 때문에 건강과 힐링 여행의 중심지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최대 규모의 편백숲 면적 416헥타 되는 팔형산 편백숲이 있고 또 복례산에는 수령이 100년이 되는 편백숲이 있기 때문에 이런 편백숲에 많은 관광객이 와서 산책을 하면서 피톤치드도 마시면서 건강한 힐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 지난달 행정안전부에서 휴가철에 찾아가고 싶은 섬을 선정을 했는데 사계절 꽃이 피는 우리 쑥섬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쑥섬 또 우리나라 섬 중에서 유일하게 미술관 있는 연홍도 이런 섬들을 보다 더 볼거리 즐길거리가 있도록 그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또 남열 해수욕장은 우리 남해안에서 서핑의 최적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해양 레저 스포츠도 활성화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까 앞에서 김주희 기자께서 말씀하신 이 도로 여건과 관련해서는 우리 고흥에 사실 가장 지금 취약한 게 도로 사정입니다. 파령대교에서 옥강 삼거리 가는 국도 77호선을 더 노선을 구부러진 데를 직선화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고 특히 고흥읍에서 나로 우주센터 가는 이 국도 15호선은 2차선으로 구불구불합니다. 명색이 우주센터로 가는 길목인데 그래서 이 도로를 4차선으로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지난 5월 달에 기재부 산하 연구원에서 현지 실사를 하고 갔습니다. 금년 12월에 타당성 조사가 통과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타당성 조사가 통과가 되면 국도 5개년 계획에 반영이 돼서 앞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또 파령대교 바로 인근에 스마트팜 복합 쉼터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우리 군에서 유치돼서 한 70억 정도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게 휴게소, 뭐 관광 안내소, 주차장, 화장실, 전망대 이런 시설이 들어서면 우리 고흥에 오셨을 때 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관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건 지역민과 관광객도 모두에게 해당되는 사안이 또 아닐까 싶은데 아무래도 고흥구는 문화예술 인프라가 조금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실 것 같아요. 뭐 아쉬운 부분들이 좀 적지 않았는데 최근에 고흥군 문화도시 조성 계획 용역이 또 시작이 됐습니다. 앞으로 사업의 계획들, 방향들도 좀 들어볼까요? 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고흥은 농촌 지역이다 보니까 문화예술 인프라가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관광체육부에서 작년부터 공모사업으로 하고 있는 문화도시
육성 사업에 저희들이 응모를 하려고 합니다. 예. 이 문화도시는 지역이 갖고 있는 고유의 문화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을 해서 도시 브랜드를 창출하고 문화를 통해서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이루자 하는 취지의 사업입니다. 우리 구는 역사 인물이라든지 문화 자원도 풍부할 뿐만 아니라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국내 유일의 우주 발사 기지인 나로 우주센터가 있고 또 분청 박물관 주변이 분청 사기 특구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고흥 특유의 다양한 문화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좋은 자양분과 여건을 갖추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문화도시 조성 기본계획 유흥역을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 문화도시는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 나아가서는 휴머웨어 중심의 도시의 문화적 역량을 국민들과 함께 이끌어가자 하는 정책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예로부터 문화예술을 존중하고 문화적인 끼와 창조력이 있고 또 문화향후 욕구도 강하기 때문에 이 문화도시를 만들어가는데 아주 적합한 국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반드시 문화도시가 유치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랫동안 참 끌어왔습니다. 논란이 돼 왔던 윤봉길 의사 유목 관련 소송에서 결국 고흥군이 이제 승소를 했는데 앞으로 대응 방안도 좀 마련이 돼 있을까요? 예, 윤봉길 의사 유목 관련 소송은 이제 엄밀히 말씀드리면 윤봉길 의사 유목뿐만이 아니고 안중근 의사 족자, 안창호 선생님의 시문, 또 김구 선생님의 서신, 이런 것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묶어져 있는 소송입니다. 네. 우리 군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이 6점의 유목들이 국가수 조사 결과를 근거로 했을 때 진품이 아니다, 이런 이유로 이미 매매 대금 10억 중에서 계약금으로 지급했던 4억 원을 반환해라 하는 소송을 제기해서 1심 법원인 광주지방법원에서 지난 7월 3일에 우리 군이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네. 피고 측에서 1심 판결에 불복을 해서 7월 17일 날 광주고등법원에 항소를 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1차적으로 이 유목 등이 진품이 아니라는 것을 보다 더 확실하게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도록 근거 자료를 제시하고 범죄적 검토를 해서 2심에서도 반드시 승소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1심 판결에서 이미 판결문에 피고에 대해서 가집행을 할 수 있도록 판결이 났기 때문에 법원의 최종 판결 후에 이 4억 원을 차질 없이 회수하려면은 피고 부동산의 압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미 가압류 조치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썬밸리 조성 사업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수사가 역시나 진행 중인데 이미 사업은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진척이 많이 됐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김주희 기자께서 정리 좀 해주시고 질문도 좀 이어주실까요? 네, 고흥 썬밸리 사업의 논란의 핵심은 이제 군 행정이 특혜를 사업자에게 제공했고, 그리고 그 주민들에게 그 토지를 싼 값에 매입을 하면서 거기 주민들에게 손해를 입혔다라는 게 아마 그 사업의 핵심입니다. 네. 그러니까 정리해 보자면은 고흥군이 리조트 개발 사업 예정 지역인데도 공원으로 조성을 하겠다며 11억 8천만 원에 그 매입을 했고요. 또 그렇게 매입한 토지를 사업자에게 3억여 원이나 더 싼 가격에 매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게 지역사회에 논란이 되니까 이제 관련해서 소송전까지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상태인데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소송만도 모두 5건에 이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사업의 공정률이 현재 벌써 86%에 이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되돌리기에는 너무 진도가 많이 나간 것 아니냐라는 이제 지적들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고흥군 행정 역시도 마찬가지로 이제 솔루션이 좀 필요하지 않나, 좀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이제 지적들이 제기되고 있는 이유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좀 말씀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썬밸리 콘도 문제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저도 33년간 공무원을 했지만은 이 썬밸리 사업 관련된 내용들을 들여다보면은 정말 안타깝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 하는 아쉬움을 많이 갖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뭐 과거에 잘못된 것을 어떻게든지 해결해서 잘 준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어떤 잘못된 부분을 어떻게 하면 더 보완해서 빨리 준공될 수 있을까, 이런 데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고흥군은 단체 관광객이 왔을 때 가장 아쉬운 점이 대형 숙박시설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썬밸리 콘도가
빨리 준공이 돼야만 이런 관광객을 유치했을 때 숙박 문제도 해결이 됩니다. 또 2018년 이후에 콘도 부지와 관련해서 소송 등으로 공사가 다소 지연됐습니다만 현재는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공정률 86%를 보이고 있고 현재는 콘도 내부 인테리어 마감 공사라든지 타일 공사가 진행 중에 있어서 회사 측에서는 10월경에는 준공이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썬밸리 콘도가 최대한 빨리 준공돼서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준공에 앞서서 또 몇 가지 필요한 허가사항이 있는데 이런 인허가 사항에 대해서도 원스톱 서비스로 최대한 신속히 처리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콘도 주변에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산책로나 또 콘도로 들어가는 진입도로 개설 사항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우리 군에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최대한 지원을 해 주려고 합니다. 썬밸리 콘도와 관련해서 이 토지 소유자들과 썬밸리 회사 간에 현재 진행 중인 소송과 관련해서는 우리 군에서 양측을 잘 조정을 해서 가급적 빨리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또 하나의 현안이 태양광 사업에 관련된 내용인데 전남 지역이 제 듣기로는 태양광 사업을 하는 비율이 전국적으로 뭐 절반 이상이다 이런 통계도 들었습니다. 고흥 역시나 태양광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해창만 수상 태양광 조성 사업 등 집단 민원들이 좀 나오고 있는 모양인데 고흥군 행정이 원론적인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불통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왔던 것 같은데 관련 내용들 고흥군에서는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이런 질문을 또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네, 뭐 불통이라고 말씀하신 건 좀 지나친 표현인 것 같습니다. 네. 반대하는 측에서는 자기들 의견이 수용되지 않으면은 일단 불통인 걸로 그렇게 해석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고흥군의 대표적인 집단 민원 성격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상 태양광 문제, 또 국가 종합 비행 성능 시험장 문제 이 두 개가 있습니다. 네. 우선 해창만 수상 태양광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물론 이게 전임 군수 시절인 2017년부터 시작을 해서 이미 의회의 동의까지 받았고 또 쭉 진행해 오던 과정이자 제가 군수에 취임해서 보니까 아직 사업 모집 공고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주민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포두면 전 세대 주민들의 의견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 해서 포두면에 얘기를 해서 포두면에서는 이장을 통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포두면 전체 세대 중에 이 조사에 참여한 세대가 1780세대인데 그 1780세대의 87%인 1557세대가 찬성을 한다. 그러니 이장단 회의에서 다수가 찬성하니 빨리 이 사업이 추진을 해달라고 우리 군에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시점에서는 87%가 찬성하니까 당연히 사업을 계속 진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부 주민들이 반대하는 문제가 농경지 침수 문제, 또 환경 오염 문제 이런 것들인데 우리 군에서도 농경지 침수나 환경 오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사업자 측에도 반드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조건을 붙였습니다. 또 영산강 환경청에서도 환경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는 조건부로 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연히 농경지나 환경오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반대하는 것보다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를 해서 반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군수로서 우리 국민들에게 피해가 간다면 그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행정을 할 때는 사전에 최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것을 더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또 하나 우리 고흥군에 국가 종합비행 성능 시험장이 있는데 이 사업은 2016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입니다. 제가 군수에 취임했을 때 총 사업비 560억 중에서 이미 40% 정도가 이미 집행된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책 사업인데 도중에 그만둘 수도 없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제가 군수에 취임한 후에 주민 의견을 최대한 청취하기 위해서 토론회 2번,
주민 설명회 7번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충분히 이해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일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반대를 하고 있고, 그 시민단체에서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1심 재판부가 부산지방법원입니다. 부산지방법원에서 반대 민원인들이 패소를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은 계획대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 두 개의 사업들이 집단 민원이라기보다는 극히 일부 국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적합한 표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앞으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때는 전문가의 의견을 바탕으로 객관적인 자료와 근거를 제시해서 주민들이 사전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하고, 또 주민들의 반대가 최소화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이해관계에 있는 주민들과도 원만히 협의를 하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소통에도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일부 군민들이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반대 여론을 좀 냈던 분들, 토론회 2번, 주민 설명회 7번이라는 그 횟수 속에 다 이분들도 참여를 하셨을까요, 혹시? 참여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전히 지역사회의 갈등과 반목이 좀 이어지고 있는데 관련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민선 4, 5, 6기와 현재 7기죠. 과도한 선긋기로 행정조직 내 분열과 갈등을 조장한다는 지적인데, 이거는 행정조직 내부의 이야기입니다. 관련 내용 김주희 기자께서 정리를 좀 해주시고 질문도 좀 이어주실까요? 네, 이제 앞서 군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제 해창만을 포함해서 공지역에서 지금 현재 발생하고 있는 이런 집단 민원들이 이제 결과적으로는 저는 행정의 표현력이 좀 부족한 거 아니냐라는 것이 저는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짚고 싶고요. 이게 좀 더 많은 대화, 소통이 필요한데 고흥군에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게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죠. 그 군수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일부의 반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것은 사실상 여론이 좀 왜곡된 것 아니냐라는 생각도 듭니다. 과연 행정이 가지고 있는 그런 여론의 왜곡이라는 부분들을 어떻게 이제 그것을 군수님께서 품어내고 또 그것을 다시 소화해낼 수 있느냐가 사실상 고흥 군수님의 가장 큰 미션이기도 하고 과제이기도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뭐 몇 사람이 반대하든지 반대가 있으면은 최소한 이해 설득을 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2개의 사업들은 사실 수년 전부터 시작되고 제가 군수에 취임했을 때는 이미 한참 진행된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반대를 하려면은 사업 초기에 확실하게 반대를 해서 그 사업이 시작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국민들이 반대하는 사업은 절대 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업들은 제가 이미 어떻게 중단할 수 없는 그런 정도로 진행이 돼버렸기 때문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고, 저는 이분들이 저와 대화를 원한다면 언제든지 응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화합과 통합의 행정, 저도 당연히 강조하고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앞에서도 그 리포트에서 뭐 인사 관련 얘기가 잠깐 있었습니다만은, 제가 지난 7월 1일자로 우리 공군 공무원들 인사 발령을 했습니다. 군수 취임 초기에 조직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일부 과장, 계장들을 음료로 발령을 했습니다. 이렇게 기관장이 바뀌면은, 단체장이 바뀌면은 뭐 이런 정도의 인사는 어느 자치단체나 되게 유사합니다. 그렇지만 임기 2년 지난 이 시점에서 화합과 통합이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2년 전에 읍면으로 발령을 했던 과장, 계장들을 지난 7월 1일 인사에서 대부분 다시 군청 과장, 계장으로 발령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인사 발령을 우리 공군령의 화합과 통합의 신호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앞으로 눈여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흥군 이제 출입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로 드는 이야기가 더 있으실 것 같은데, 뭐 추가 질문이 혹시 있으실까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김승남 의원이 최근 총선에서 승리를 하셨죠. 네. 뭐 이거 관련해서 이제 군 행정 부분과 연결된 부분에서 지역사회에서 좀 궁금한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행정은 기본적으로 정치와 상호 유기적인 협력 관계가 유지가 됐을 때 시너지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사회 안에서도 이제 송 군수께서 어느 정도 좀 정치적으로 결단을 내려야 될 때가 아니냐라는 뭐 의견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군수님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입장을 좀 한번 밝혀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예, 군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군수가 어느 당 소속이냐, 국회의원이 누구냐 하는 것은 저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군수는 소속 정당과 관계없이 군청 공직자와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공직자들과 혼연일체가 돼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면 되는 겁니다. 저는 2018년 군수 선거 당시에 민주평화당 소속이었습니다마는 저는 후보 시절부터 지금까지 당적에 관해서는 관심도 없고 제가 어느 당 소속이라고 말해본 적도 없습니다. 오로지 공발전을 위해서 일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공발전을 위해서는 중앙부처에서 국비를 많이 가져오는 게 중요합니다. 국비 확보를 위해서 중앙부처나 국회를 자주 다닙니다만은 거기에 갔을 때 자치단체 장에게 어느 당 소속이냐고 물어본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이미 다 알고 있어서가 아닐까요? 알고 있다기보다는 어차피 대한민국 시군이기 때문에 그 시군에서 가져온 사업 계획서가 당적은 중요한 게 아니다. 얼마나 타당하냐, 얼마나 필요하냐, 얼마나 시급하냐 이것에 따라서 예산을 주는 것이지 자치단체장의 정당과는 사실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무소속 시장 군수도 많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국회의원과 소속 정당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군정을 수행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기 때문에 어떤 정치적으로 좌우고 우면하지 않고 당적 이런 건 관계없이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공발전, 공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일만 하겠습니다. 예. 일단 2년 전에 출마하셨을 땐 무소속으로 출마하셨던 게 아니고 일단 당적이 또 있는 상태였고, 그리고 물론 김승남 의원도 4개의 군이 이제 걸쳐 있는 큰 지역구입니다만, 앞서서 저희가 이제 여수, 순천, 광양시장들과도 쭉 이야기를 나눴을 때 시너지에 대한 부분은 이야기를 하긴 했어서 추가 질문을 좀 드리는 건데, 시너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답변을 하실까요? 예, 국회에는 국회의원이 300명이 계시기 때문에 꼭 우리 공 출신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다른 국회의원을 통해서라도 예산 확보는 얼마든지 노력할 수가 있는 거고, 물론 지역 국회의원과 서로 화합과 소통을 통해서 원만히 해결해야 된다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뭐 우리 지역 국회의원을 멀리 한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우리 지역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김성남 국회의원께서 저를 찾아와서 얘기할 때도 같이 앞으로 우리 지역 문제를 열심히 지역 발전에서 노력하자라는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선 7기 남은 2년, 이제 2년이 남았는데 후반기에는 또 어떤 큰 계획들을 가지고 군정에 임하실지 전체적인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남겨주실까요? 예, 제가 아까 앞에서 민선 7기 군정의 목표를 공미래비전 130 플랜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30 플랜을 계속 열심히 추진해서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 소득을 높여서 국민들이 잘 사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공은 산업 구조가 농수축산업이 62%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농수축산업을 집중 육성해서 소득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우선 농업 분야에서는 첨단 농업 기법을 보급을 하고 새로운 농가 소득을 개발해야 됩니다. 또 수산업 분야에서는 특히 해조류나 폐류 양식 사업에 대한 현대화 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고, 축산업에서는 공한우가 아주 우수하는 걸로 이렇게 정평이 나기 때문에 공한우 우수 혈동 생산 기반을 확충을 해서 소득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는 국민 소득 증대에 보탬이 되는 관광 정책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우리 공은 앞으로 많은 관광객이 올 겁니다. 또 관광 정책에 큰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우리 공에 와서 보고 먹고 자고 가면서 돈을 쓰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공에 볼거리, 즐길거리를 많이 더 늘려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우리 공에는 노인 인구가 많기 때문에 이 복지 정책도 매우 중요합니다. 사회적 약자 중심으로 수혜자별로 맞춤형 복지 정책을 하고, 또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늘려나간다든지 건강한 노후 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노인 복지 정책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장애인과 여성을 위한 정책, 청소년 아동을 위한 정책들도 저희들이 열심히 추진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앞에서 나왔던 인구 감소 문제, 제 임기 동안의 인구 감소율을 제로라고 2023년부터는
아까 진행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인구가 늘릴 수 있도록 증가될 수 있도록 앞으로 도시민이 공항에 많이 오도록 유인하고 정착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공항 인구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인구 유출 방지 대책도 뭐 교육, 주거 환경 이런 것들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가 참 덥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엄청 큰 무더위는 아닙니다만 장마철이 또 이기도 하고요. 군민분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뭐 대응책들도 있을 것 같고, 뭐 끝으로 군민분들께 전하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좀 해주실까요? 예, 금년에 아마 무더위가 심하다는 예보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도 무더위에 대비해서 특히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서 어르신들 쉼터나 경로당 뭐 냉방 시설 점검한다든지 또 폭염에 대비한 국민 행동 요령을 이렇게 알려드린다든지 할 예정입니다. 또 주요 도로에는 이 살수차로 물도 뿌리고 버스 승강장 같은 데도 그늘막을 설치하고 선풍기도 달려고 합니다. 특히 홀로 사신 노인분들의 안부를 살피기 위해서 직접 댁을 방문해서 잘 계신지 하는 이런 걸 확인하는 노인 돌봄 서비스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직도 이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도 상당히 힘들어하십니다만은 우리 군에서는 앞으로 이 코로나19 예방에도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존경하는 공군민 여러분, 여수 MBC 시청자 여러분, 공군수로 취임해서 지난 2년간 열심히 공군 발전을 위해서 달려왔습니다. 그동안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신 공군민과 MBC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임기 2년 동안도 공군민의 행복을 위해서 전 공직자와 함께 열심히 뛰고 또 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나와주신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뭐 종합해보면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겠지만 지역민들 편에 서서 행정을 펼쳐주길 바란다는 이야기들이 한 달 내내 이어진 것 같습니다. 민선 7기 후반기에 다시 이런 자리가 마련된다면 칭찬 일색이길 바랍니다. 여수 MBC 토크쇼 뉴스앤이슈 특별기획 민선 7기 2년 반환점을 돌아보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